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을 8일 앞두고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주요 후보들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점점 수위를 높이던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은 고발 난타전으로 격화됐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지만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한 뿌리라며 협상을 촉구했지만 이 후보는 부정선거 믿는 사람끼리 단일화하라며 일축했습니다. 사법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전국 각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모임,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언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국적과 이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만큼 정부가 원하는 자료를 제공하라는 건데 거세지는 트럼프의 압박에 하버드는 소송으로 응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8일 남은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지지율에 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를 겨냥한 말도 거칠어집니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독재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그 내란 숙의 주범을 단절하겠다는 말을 못하면 앞으로 계속 그 내란 숙의 귀환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결국 내란과 함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후보는 김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드는 걸 의식한 듯 세 표가 부족하다고도 호소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정치적 고향이자 최대 표밭인 경기도를 돌며 중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유경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당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독재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판하는 판사 탄핵, 대법원장도 탄핵, 대통령도 탄핵, 국무총리도 탄핵.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독재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김 후보는 오늘 충청 유세를 시작으로 경기와 서울을 관통하는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단일화 요구에 계속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차라리 비슷한 사람들이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발언을 했던 김문수, 이재명, 황교안 후보가 뜻을 함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유세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 후보는 오늘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다시 한번 독자 노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치 보복에 대한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 관련자는 단죄해야 하지만 정치 보복은 없다며 사법개혁 등도 뒤로 미루고 경제와 민생 회복을 최우선순위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비상경제대응 TF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그런 신념으로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정책 최우선에 두고 사법개혁 등은 그 다음으로 두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 경찰개혁, 검찰개혁 중요하죠.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법안에 대해 섣부른 생각이라며 선을 그은 데 이어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사법 폭주 우려에 대해 속도 조절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선될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까지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론 등 통제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치적 보복은 없을 거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당신도 한번 당해봐. 이럴 정도로 저는 졸렬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훌륭한 리더로 저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는 게 제
주요의 목표예요.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이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국내 언론 인터뷰에 일체 응하지 않던 이 후보가 언론 앞에 나선 건데 선거를 앞두고 막판 지지층을 확장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의 공천 개입 금지를 당헌에 포함시키겠다면서 당정관계 재정립을 약속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의식한 듯 사전투표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은 많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은 대통령 중심의 사당화를 부추기며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계파 불용, 당통분리 등 당정관계 3대 원칙을 밝히며 대통령의 공천 개입 금지를 당헌에 포함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이나 친윤계가 주도해온 당 운영에 대한 불만 등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당 운영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두 차례 대통령 파면의 비극은 권력이 두려워 옳은 말 하지 못한 집권 여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반성과 각오를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당 안팎의 윤석열 청산, 과거와의 절연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승부다운 승부를 해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도 거기에 공감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과의 차이를 강조한 것이라는 게 김 후보 측 설명입니다. 김 후보는 사전투표에 나서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나쁜 정권을 만들어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사전투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우리는 원래 한 뿔이라면서 여전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란 단일화라며 비판했는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준석 후보의 완주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결국 단일화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당권을 준다든지 또는 뭐 이길 경우에 총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냥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면 뭐 색깔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내란 단일화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내란 단일화를 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의 아류고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보수 진영이 꼽은 1차 단일화 시한은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형편이 안 되네요.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 후보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주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 거부 뜻을 밝혔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준석 후보에 힘을 싣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쓴 겁니다. 젊은 세대가 흔들림 없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 나서달라 이런 의미로 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그러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홍 전 시장을 향해 이런 자가 우리 당 대표였다니 배신자 인증이라며 그냥 하와이에 정착하라고 썼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표절픽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외교를 놓고 서로를 향한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세와 토론회에선
우리 외교에 부담이 될 만한 발언도 있었습니다. 남미의 아 뭐 하는 나라, 부 뭐 하는 나라, 아시아의 피 뭐 하는 나라, 한때 정말로 잘 나가다가 군사 사법 쿠데타, 독재 이런 걸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냥 후진국으로 추락해버렸잖아요. 지난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 시흥 유세에서 12.3 계엄을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을 연상시키게 하는데요. 다음 날 충남 당진에서도 독재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린 남미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처럼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 길에 깡통 들고 다니고 지나가는 관광객한테 매달려서 돈 100원만 주세요. 이러는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차례 TV 토론회에선 후보들이 서로의 외교 노선을 두고 공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6.25 때도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 적국이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꼭 친중 뭐 이런 걸 걸어요. 그 중국과 뭔 관계였다고? 전체적으로 계속 이게 중국이라는 단어만 좀- 나오면 본인이 친중이 아니라고 좀 항변하시는데요. 말씀하시죠. 그럴 필요 네. 없고요.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발언이나 친중 공세, 이 모두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외교 정책의 미래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마가 모자를 쓰고 나와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The job of the U.S. Armed Forces is not to host drag shows, to transform foreign cultures, but to spread democracy to everybody around the world at the point of a gun. 1,002명의 웨스트포인트 생도들 앞에서 분홍색 넥타이를 맨 트럼프. 미국의 십자군 역할은 이제 끝났다면서 20년 동안 양당의 정치 지도자들이 군대를 관련 없는 임무에 끌어들였다고 비판했습니다. Our warriors on nation-building crusades to nations that wanted nothing to do with us. That's ended. You know, all of it's ended. It's ended strongly ended. 자신이 마피아 알 카포네보다 더 많은 조사를 받았지만 대통령이 됐다면서 포기하지 말라고도 말했습니다. 미래의 성공을 언급하면서 여성을 성공의 보상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Could you say a trophy wife? I guess we can say a trophy wife. It didn't work out too well, but that doesn't work out too well. 올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의 주인공 이란 출신의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상을 두고 프랑스와 이란 사이에 외교적인 긴장감이 팽팽해졌습니다. تمام اختلافات رو کنار بذارید. الان مهم کشورمون هستش، یک پارچگی کشورمون هستش و به امید اینکه هر چه زودتر 현지 시간 برسیم به 24일 آزادی. 칸 영화제 폐막식에서 올해 황금종려상의 주인공이 결정됐습니다. 이란에서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다루면서 이란 정부에 의해 구금되기도 했던 파나히 감독. 이로써 베니스, 베를린, 칸 3대 영화제에서 모두 최고상을 받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프랑스의 외교부 장관은요, 이란 정권의 억압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면서 전 세계 모든 자유투사들에게 희망이 불붙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란 정부는 프랑스 대사 대리를 불러들여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했습니다. 이스라엘 정권을 지지하는 프랑스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른 나라를 비난할 도덕적 자격이 없다면서 프랑스 정부가 칸 영화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우선 재판 독립과 사법부 신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결정은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오늘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2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하고 공정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태의 경과를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고발과 청문회가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를 두고 토론합니다. 안건은 이미 정해졌지만 현장에서 제안자를 포함해 10명이 동의하면 추가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재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대법원의 파기완송심이 적절했는지가 논의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 법관 대표회의는 126명 중 과반인 64명이 출석해야 열릴 수 있고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의가 열리더라도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안건을 의결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이번 회의는 한 차례 마감 시한 연장 끝에 소집 정족수를 채웠지만 회의를 반대하는 의견이 과반인 70표 가까이 나온 바 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를 향해 외국인 재학생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외국인 학생 등록을 취소하라는 명령이 법원에 가로막히자 또 다른 압박에 나선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다른 대학들도 불똥이 튈까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의 외국인 학생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정부가 하버드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한 만큼 마땅히 유학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하버드대의 교내 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And then you see those same people picketing and screaming at the United States and screaming at, they're anti-Semitic or they're something. We don't want troublemakers here. 하버드대가 거부하자 트럼프는 연구 지원금을 동결하고 급기야 외국인 학생의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경 조치까지 내놨습니다. 하버드대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취소 효력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Absolutely. We are absolutely. This should be a warning to every other university to get your act together. 보수 성향 인사들도 이런 압박에 힘을 보태는 중입니다. Foreign student visas are a privilege, not an entitlement. In particular, students cannot enter the United States if they provide support for designated terrorist organizations. 이 때문에 미국 대학가엔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총장은 공식 사안을 통해 연방정부가 하버드대에 취한 조치는 미국의 개방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며 항의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하버드대 사태로 트럼프 행정부가 개별 대학의 정책에 직접 개입할 우려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 강단에 설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뒤 시립대가 옥중에서 쓴 자필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보낸 건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주도했던 윤모 씨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전직 헌법재판관에 대한 극우 세력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주도했던 윤모 씨. 방아선을 여기다 만들어요. 이 시니어분들 앞으로 앞장서 주세요.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죽여라면 죽여.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윤 씨는 구속됐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씨 이름으로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교수 임용을 반대하는 자필 편지가 서울시립대에 송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편지에는 문 전 대행이 교수로 임용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뒤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경고성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 전 대행의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 보도를 접한 뒤 이런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립대 측은 민원으로 접수돼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전 대행은 탄핵 심판 기간 내내 자택 앞 1인 시위에 표적이 됐고 다른 재판관보다 강화된 경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퇴임 직후엔 부산대 임용설이 퍼지면서 보수 유튜버들이 부산대 앞 정문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내려진 지 2달 가까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나 전임 헌법재판관을 향한 위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세현입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사고가 난 뒤 뒤따르던 차들이 잇따라 부딪혔는데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옆면은 조수석에 맞닿을 정도로 움푹 들어갔습니다. 부딪힌 흰색 화물차는 앞유리와 창문이 모두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경찰은 회색 승용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최초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화물차가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가면서 뒤따르던 차량 2대도 연쇄적으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고 화물차를 운전하던 60대 남성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이 담긴 자루 뒤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북 익산시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불이 나 외국인 남성 근로자 1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원들이 숙식하는 곳 근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새벽 경기 시흥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마사지업소 직원인 태국 국적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달아나다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른 건지 밖에서 만나서 들어온 건지 그거는 저희가 더 확인해봐야 돼요. 이 남성은 양양 고속도로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 과거 성범죄 사건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주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갈수록 상승해 주 후반엔 서울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로 오르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